2013년 한국의 한 반도체 기업이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틈새 기술에 모든 것을 걸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체 메모리 시장의 1%도 안 되는 작은 비중 탓에 내부에서조차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회사는 전 세계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공급자이자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직접 찾아와 사인을 남기고 납품을 6개월이나 앞당겨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이야기이며 이제는 삼성전자와 함께 2026년 2월 HBM사 본격 양산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HBM이 무엇이기에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하는 최첨단 반도체입니다. 대역폭이란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도로의 넓이와 같아서 일반 메모리가 1차선 도로라면 HBM은 8차선 고속도로처럼 원활한 흐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노트북의 일반 D램은 평면에 칩 하나가 놓여 있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HBM은 마치 평면 건물을 위로 쌓아 올린 아파트처럼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용량을 극대화합니다. 이전 세대인 HBM3가 12단까지 쌓였다면 이번에 공개된 HBM4는 무려 16층까지 쌓아 올려 데이터 처리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 부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옆으로 늘리는 대신 위로 높이 쌓아 같은 면적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16층 높이의 반도체 아파트를 빠르게 오가려면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SV 기술입니다. TSV는 칩의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미세한 구멍을 수천 개 뚫어 층과 층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기존의 일반 D램이 와이어를 통해 데이터를 멀리 빙빙 돌려 보냈다면 HBM은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으로 즉시 데이터를 이동시킵니다. SK하이닉스의 발표에 따르면 HBM사는 데이터 전송 통로를 기존보다 2배 늘린 E48개를 확보하여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대역폭은 2배로 넓어지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향상되어 더욱 빠르고 경제적인 AI 연산이 가능해졌습니다. HBM사 16단 제품은 초당 2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고화질 영화 400편을 단 1초 만에 옮기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 그 짧은 찰나에 넷플릭스의 인기 영화 수백 편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연산 능력인 셈입니다. 10년 전 이미 개발되었던 기술이 이제야 주목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한 데이터 폭증 때문입니다. 챗 GPT가 답변을 내놓는 그 몇 초 동안 AI는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연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고속 데이터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컴퓨터의 폰노이만 구조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는 메모리와 연산 프로세서 사이의 데이터 전송 지연입니다. HBM은 GPU 바로 옆에 밀착하여 데이터를 공급함으로써 이 거대한 병목 현상을 정면으로 돌파해냈습니다. 마치 F1 레이싱카 바로 옆에 전용 주유소가 있어 연료 공급이 단 몇 초 만에 끝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반 승용차인 DDRO가 주유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HBM은 피트스톱에서 광속으로 에너지를 채웁니다. 물론 HBM은 매우 비싸기에 저장 기능은 DDRO가 맡고 초고속 처리는 HBM이 담당하는 효율적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10년 전만 해도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산에 가려진 영원한 2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33년 동안 D램 시장에서 한 번도 1위를 내어주지 않았던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HBM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는 그 수십 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뒤집히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6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당당히 세계 1위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삼성전자는 점유율 17%에 머무르며 시장 2위도 아닌 3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21%의 점유율로 삼성전자를 앞질러 2위에 올라서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간을 2013년으로 되돌려보면 SK하이닉스는 게임 산업의 성장과 그래픽 메모리의 폭발적 수요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HBM은 전체 메모리 시장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틈새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향후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2013년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전 재산을 투자한 것과 같은
대담한 승부수였습니다. 한때는 성능이 애매하여 먹기엔 살이 없고 버리기엔 아까운 계륵 취급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챗GPT의 등장과 엔비디아의 독주는 HBM 수요를 폭발시키며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요가 폭발한 그 결정적인 순간, 준비된 HBM을 즉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SK 하이닉스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2019년에 시장성이 없다며 HBM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뼈아픈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라톤 중간에 잠시 멈췄다. 다시 뛰기 시작한 삼성전자에게 10년을 달려온 선두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패키징 기술인 MRMUF 기술에 있었습니다. 칩을 높이 쌓을수록 발생하는 물리적 변형과 휘어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칩 사이에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하는 혁신을 선보인 것입니다. 마치 벽돌 사이에 단단한 시멘트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이 기술은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최대 난제인 열 방출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16층까지 켜켜이 쌓인 반도체 아파트의 한복판은 환기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며 성능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집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MRMUF 기술을 통해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며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HBM사에서 업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D램인 일시 D램을 도입하는 승부수를 던지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D램의 세대는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최신 기술을 의미하며 삼성은 기존의 1B 세대를 뛰어넘어 곧바로 일시 세대로 직행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안정성을 위해 기존의 1B D램을 유지할 때 삼성은 기술적 초격차를 위해 훨씬 미세한 공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시 D램은 회로 선폭이 더욱 미세하여 동일한 면적에서 성능은 높이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에 비유하자면 같은 부지의 4차선 도로인 1B 대신 6차선 도로인 일시를 깔아 훨씬 많은 데이터를 연료 절감하며 실어 나르는 셈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삼성전자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도박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전 세대인 HBM3의 엔비디아 품질 검증 과정에서 발열 문제로 인해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엔비디아는 HBM의 온도가 GPU 코어보다 10도 이상 높으면 불합격 처리를 할 만큼 열 관리에 매우 민감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구긴 삼성전자는 HBM사에서 일시 D램이라는 카드로 발열 문제를 해결하며 엔비디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최근 업계 보고에 따르면 삼성의 HBM사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며 드디어 긴 터널의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테스트가 업체별 개별 평가 방식이기에 SK 하이닉스를 앞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조언합니다. 엔비디아는 동일 조건에서 점수를 매겨 우열을 공개하지 않으며 각 업체의 샘플이 자사 시스템에 최적화되었는지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엔비디아 시장에서의 고전과 달리 구글의 AI 가속기인 TPU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구글 TPU용 HBM 전체 물량의 60% 이상을 공급하며 엔비디아에 집중된 시장의 위험을 전략적으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HBM사가 이전 세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적층된 칩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베이스 다이의 거대한 변화입니다. 로직 다이라고도 불리는 이 부분은 단순히 칩을 받쳐주는 바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베이스 다이는 위에 쌓인 수많은 D램 칩들을 유기적으로 제어하고 조율하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파트에 비유하자면 1층에서 입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핵심적인 관리 사무소와 같습니다. 택배 관리부터 방문객 확인, 각종 시설물 관리까지 도맡아 하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의 베이스 다이인 셈입니다. 그런데 HBM사부터는 이 관리 사무소가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빌딩 관제센터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구조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 메모리 공정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파운드리 위탁 생산 공정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메모리 회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고차원의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과 정밀한 패키징 역량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진정한 HBM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현재 HBM 시장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와 전략적 원팀을 결성했습니다. 2024년 4월 베이스 다이 제작을 TSMC에 맡기고 패키징까지 협력하는 강력한 기술 동맹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축구계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손을 잡은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인공지능 반도체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 뭉친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외부의 도움 없이 모든 공정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독자 노선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반도체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는 삼성의 강력한 턴키 솔루션 전략입니다. 턴키란 열쇠만 돌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고객사에게 최상의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뭉친 SK연합과 빠른 의사결정이 강점인 삼성의 턴키 전략 중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이 거대한 전략 대결의 승자가 결국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HBM사의 가장 큰 수요처는 단연 전 세계 가속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가속기 루빈 시리즈에 HBM사를 탑재할 예정이며 올해 전체 HBM 구매량의 73%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회장이 SK하이닉스의 공급을 6개월이나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바로 이 루빈의 출시 일정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구글 역시 자체 개발한 AI 가속기인 TPU를 위해 방대한 양의 HBM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는 이전보다 4배 빠른 성능을 자랑하며 무려 192GB의 HBM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은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 자체 TPU를 통해 학습되어 그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글 TPU 구매를 논의 중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면서 HBM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필수 부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HBM 시장 규모는 올해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0조 원 규모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68%라는 수치는 매년 시장이 2배 가까이 커진다는 뜻이며 5년 후에는 지금의 15배 규모가 됩니다. 전체 디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불과 2년 전보다 급증하여 이제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2026년 2월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 HBM사 본격 양산이라는 역사적 순간에 진입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올해 2분기에나 양산을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4개월가량 앞서가는 셈입니다. 결국 올해 상반기 전 세계 HBM사 수요의 90% 이상을 한국의 두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 독점보다는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평소보다 10배 많은 1만 장 규모의 웨이퍼 샘플을 찍어내며 품질 검증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삼성은 초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는 공격적인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HBM사는 1GB당 가격이 약 20달러로 일반 디램보다 20배 이상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칩 하나에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아이폰 한 대 가격과 맞먹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이처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AI 서버 수요가 워낙 강력하여 공급 부족 현상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부품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전장이자 기술 패권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거대한 투자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약 1조 달러, 한화로 400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규모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특히 메모리 부문은 시장 전체 성장률을 상회하는 30%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황금 시장의 중심에 HBM이 있으며 그중 약 90%를 한국의 두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자동차 10대 중 9대가 한국산인 것과 같은 압도적 위상으로
한국 반도체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K반도체의 황금기라 부르며 삼성과 SK의 합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100조 원은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으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무서운 추격이라는 리스크가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중국의 CXMT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올해 HBM이 제조를 준비하며 점진적인 자급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9세대 기술인 HBM이 수준이지만 중국이 기술력을 키워 자국 시장을 잠식한다면 한국의 점유율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수 속에서도 SK하이닉스는 이미 HBM4E와 그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 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LCD램의 양산 수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올해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기에 두 거인의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싸움을 넘어 시대의 주도권 쟁탈전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주인을 가릴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두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2013년 아무도 관심 없던 기술에 올인했던 SK하이닉스의 성견지명이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뼈아픈 실패를 경험 삼아 무서운 속도로 추격 중인 삼성전자의 저력은 한국 반도체의 또 다른 미래를 보여줍니다. 2026년 2월 두 회사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거리 레이스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치열한 승부의 끝에서 누가 웃게 되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시대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